아버지 여러분들은 이 아들하고 영화 보실 때 지갑에 이 공룡 장난감 살 돈 두둑히 챙겨 두시고 영화 보고 나오면서 이 주변에 공룡 장난감이 없는 루트를 통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쥬라기 공원 사건 이후에 공룡들이 사는 섬을 정식으로 테마파크로 오픈한 쥬라기 월드가 있습니다. 쥬라기 월드는 경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공룡들을 이제 개발을 해내는데요. 투자자들과 운영진은 조금 더 자극적인 공룡, 좀 더 지능적이고 좀 더 포악한 공룡을 주문을 하죠. 그렇게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 배합으로 탄생한 공룡이 있습니다. 이 공룡이 탈출을 해야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서 탈출을 하면서 벌어지는 공룡 일대 소동극 액션 영화입니다. 이제 공원에서 월드로 세계를 확장해 돌아온 쥬라기 월드입니다. 영화 사상 거의 유일무이한 공룡 프랜차이즈 영화죠. 물론 한반도의 전박이 빼고 사내 아이들이라면 환장하는 게 바로 로봇과 공룡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프랜차이즈를 모두 다 가지고 있으신 분이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죠. 쥬라기 공원 사건과 쥬라기 월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짝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원래 쥬라기 공원을 만든 회사는 이 존 해먼드 대표의 인젠이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바로 이 영화 쥬라기 월드에도 나오죠. 그런데 그 쥬라기 공원 사건 이후 존 해먼드가 죽고 나서 마스란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 또 다른 갑부가 이 인젠사를 인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쥬라기 공원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젠이라는 회사는 이 쥬라기 공원, 쥬라기 월드 내에서 뭐 경비 업체를 맡는 이제 자회사로 들어가지게 되고 공원으로 정식으로 오픈을 합니다. 이 인젠사, 이 영화 속에서 인젠사의 그 뭐죠? 경비 대장? 뭐죠? 그 사람 직위가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풍채 좋으신 분, 그 공룡을 전쟁 무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의 배우 이름이 빈센트 도노프리오예요. 근데 이 배우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올해 내년에 또 많은 영화에 출연을 하실 예정인데요. 미드 데어데블에서는 악당 굉장히 매력적인 악당 킹핀으로 연기를 해서 상당히 팬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고요. 런 올 라이트에서도 형사 역할로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인간 악당 역할로 등장을 하는데 한국으로 치자면 약간 조진웅, 곽도원 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의 배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영화에서 자주 볼 테니까 한번 좀 주목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크리스 프렛과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입니다. 크리스 프렛은 레고 무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주인공인데 원래 이 친구는 옛날에 로코물에서 약간 어리버리한 친구 그런 역할로 주로 나오다가 몸을 만들고 나서는 지금 굉장히 핫한 배우가 됐고요. 여주인공인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이렇다 할 대표작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 식스센스의 감독인 나이트 샤말란이 만들었던 빌리지라는 영화에서 보고서는 너무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이렇다 할 대표작은 없습니다. 뭐 스파이더맨 3나 뭐 몇몇 영화에 나왔지만 그 영화가 이렇게 성공하지를 못해서 배우가 좀 아쉬운데 어쨌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요. 감독 론 하워드의 딸이기도 합니다. 론 하워드 감독이 어떤 분이냐, 뭘 만드신 분이냐 다 아십니다. 바로 분노의 영유, 유고, 위고, 남자들 깜빡 죽었던 분노의 영유를 만드셨던 분이고 아폴로 13, 뭐 프로스트 대 닉슨, 가장 최근에는 다빈치 코드까지 만드셨던 감독인데 이 감독님 역시 최근에는 살짝 조금 저조하세요.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제시카 차스테인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혼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분이시고요.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DVD를 소장을 하고 있는데 짠! 요 빌리지라는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그 자매 언니가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언니도 빌리지에서 이 두 분이 또 똑같이 자매로 출연을 했습니다. 요 빌리지도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나마 이제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제정신일 때 만들었던 영화여서
제시카 차스테인과 비교하면 훨씬 더 이분이 더 섹시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더 깨랑까랑하잖아요. 헬기 타고 가는 장면에서 섹시하다고 느낀 건 나뿐만인가. 또 이제 예고편에서 보셨겠지만 이 랩터와 같이 출격하는 장면은 진짜 오! 길들이지 못할 줄 알았던 공룡을 길들였다라는 설정 또 굉장히 이 영화에서는 참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고 거대한 공룡들이 보여주는 뭐 엄청난 스펙타클한 이런 볼거리도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애기 공룡 등에 이제 아이들이 올라타서 막 노는 장면이나 아주 거대한 이 메갈로돈인가요?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수룡이 뭐 묘기를 부리는 장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재밌죠. 정말 실제로 쥬라기 월드가 존재한다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 이 영화는요. 이 공룡에 놀러온 공룡 덕후 동생과 사춘기 필 충만한 두 형이 공원에 오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두 캐릭터는 사실 이 영화에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뭐 딱히 하는 건 없고요. 그냥 엄청나게 오글거리는 형제, 가족의 주장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영화 1편에 나왔던 뭐 소품이나 장면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역할만 하고 있지 영화 속에서 이렇다 할 매력은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쥬라기 공원 1편에 나왔던 그 언니와 동생은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건 이 영화도 트랜스포머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간접 광고가 나와요. 심지어 그 가장 영화의 중심이 되는 그 전시관은 삼성 전시관이라고 아예 이름이 다 나오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 상표들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거 여기서는 약간 그걸 비꼬는 대사가 있어요. 아니 그럴 거면 공룡 이름도 펩시사우루스라고 짓든지 뭐 이러면서 비꼬는 장면이 있는데 영화에서 간접 광고 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지한 장면 끝에 뜬금없는 형제, 뜬금없는 가족의 뜬금없는 로맨스가 이 영화의 유일한 단점이에요. 아무래도 이 형제, 가족의 사랑 이런 거에 꼼빡 죽는 스필버그가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넣은 장면인 것 같죠. 흥미로운 지점은 이제 쥬라기 공원 사건 이후에 쥬라기 월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공룡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묘사가 전반부에 쭉 나오죠. 어떤 분들은 앞부분이 그래서 지루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앞부분이 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그동안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지점이어서 오히려 그래서 조금 후반부에 공룡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한 장면은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볼거리를 위한 쇼처럼 보여져서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볼거리는 멋지지만 스토리적인 힘은 조금 약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평가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쥬라기 공원 시리즈가요 1편부터 계속 티라노, 랩터 이 두 종류의 공룡이 주된 악당으로 등장을 해서 얘네들 때문에 뭐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고 뭐 얘네들 때문에 뭐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4편까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새로운 어떤 포식자, 새로운 공룡, 새로운 형태의 어떤 좀 흥미로운 공룡이 더 등장을 해도 어떨까 싶어요. 그냥 이 티라노와 랩터 외에 나머지 공룡은 그냥 엑스트라야. 사실 왜냐면 쥬라기 공원 1편에서는 아주 작은 공룡도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목도리 도마뱀 같은 공룡도 사람을 죽이고 다양한 공룡들이 다 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웠거든요. 쥬라기 공원 1편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2편, 3편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든가 뭐 거기서 있었던 일에 대한 언급은 뭐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쥬라기 공원 1편만 보셔도 되고요. 쥬라기 공원 1편에서 지금 이 영화 4편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배우는 이 닥터 우 역할을 맡으신 분입니다. 근데 1편에서는 뭐 거의 엑스트라급에 불과했지만 이 영화에서는 약간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새로운 공룡인 인도미너스 렉스를 창조해낸 분이기도 하고 영화 말미에는 뭔가 살짝 다음 편 후속작에 대한 떡밥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이미 다음 편이 제작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편, 3편을 굳이 제가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쥬라기 공원 1편의 개봉일은 6월 11일이고요. 이 영화는 6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개봉일을 잡은 것도 그렇고 뭐 사실상 2편에 해당한다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라기 공원 1편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영화 속에서도 주라기 공원 1편에 나왔던 무대 그리고 소품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주라기 공원을 보신 분이라면 굉장히 반갑게 보실 수 있는 장면들인데 주라기 공원 1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 CG의 어떤 신기원을 이뤄낸 작품으로 평가를 받지만 실제로 CG를 사용한 분량은 전체 분량에서 한 6분, 7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룡의 전신이 다 나오는 어떤 장면에서만 CG를 사용을 해서 대부분의 장면은 이 애니메트로닉이라고 하는 그 모형 움직이는 그 로봇 모형 공룡 모형을 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라노나 벨로시랩터의 어떤 그 사실적인 질감도 느낄 수가 있는데 반대로 주라기 월드에서는 이런 애니메트로닉을 단 한 장면에서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벨로시랩터를 우리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서 뭐 이렇게 쓰다듬는 장면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이 실제적인 질감이 주는 것과 컴퓨터가 만들어낸 질감은 아직 발전을 했어도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트로닉의 거장이신 스탠 인스턴 분이 또 몇 년 전에 작고를 하셔서 그 기술을 이어받을 분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운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화면 비율이 약간 이상한데요. 아이맥스에 최적화를 시킨 거라고 하니까 좀 더 큰 극장에서 보시면 영화를 더 재밌게 즐길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영화의 결론은 이 점박이가 짱이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여러분들은 이 아들하고 영화 보실 때 지갑에 이 공룡 장난감 살 돈 두둑히 저도 이 영화 보고 나서 굉장히 공룡 장난감이 오랜만에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여기 어릴 때는 공룡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리뷰를 원하시는 영화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댓글 달아주신 영화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영화들도 다 리뷰가 준비 중입니다. 근데 영화를 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어쨌든 제 페이스북,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아직 주변에 엉준 채널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빨리 추천 권장하십시오. 오케이?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